네, 반갑습니다.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도 이제 질문도 많고 이제 개정판 통합과학이 이제 드디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궁금증도 많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제목도 좀 거창하게 이 개정판 통합과학의 어떤 진실, 어떤 실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좀 해줬는데요. 압축하니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디서 변별할 것이냐 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능까지 끌고 가는데 과연 어디서 변별할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다시 첫 번째는 어디서 변별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걸 과연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갑시다. 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해보면, 저는 전 교사, 현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제가 교사였고요. 그다음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학교에서 과연 어디에서 변별할 거고 어느 파트에서 변별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학교 입장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 관점에서 강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제가 EBS에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지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능 입장에서 어떻게 변별할 건지 그런 예측과 진단 그런 걸 값지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첫 번째예요. 어디서 변별할 것이냐. 여러 사람들마다 관측이 좀 다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물리하고 화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 지구과학이 있다면 이 생명 지구과학보다는 물리하고 화학 파트에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변별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어떤 근거냐? 판단의 근거인데요. 이 두 가지 파트가 바로 정량적인 관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지구과학은요, 전반적인 어떤 정확한 성분을 물어봅니다. 정성적인 것을 질문하죠.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게끔. 근데 이 파트는 뭐냐면 정확한 양적인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동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파트는 그렇게 계산이 어렵진 않지만 물리하고 화학에서는 계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알더라도 시간이 거기서 어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적 관계, 그러니까 저희들 세계에서는 이걸 양적 관계라 부르는데요. 정확한 양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물리하고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변별되지 않을까. 아마 많은 강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좀 더 보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1학기에 배우는 통합과학 1, 두 번째는 요게 통합과학 2입니다. 그 중에 통합과학 1에서는요, 나머지들은 다 알면 풀어요. 알면 풉니다. 크게 응용도 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물리하고 화학 파트가 있냐면, 여기죠. 그러니까 테마 5와 6, 제 교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의 주기성과 결합. 두 번째는 운동, 여기, 물리의 역학 파트. 그러니까 1학기에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 여기 파트예요. 그런데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화학은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파트가 어렵냐? 여러분들 1학기에서 여러분들을 흔들 것이 바로 뭐냐면 물리 파트입니다. 여기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야.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면 중간고사에서는 여러분들 점수를 조금 후하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선제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원만하게 쭉 가다가 요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 변별을 분명히 할 건데요. 바로 어디냐면 요 물리 파트에서 1학기는 변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중에서 이 중력을 받는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과 충돌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어렵다? 그럼 당연히 요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충돌에서 과연 여기서 정확한 계산을 갖다가 쭉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 가급적 공식을 쓰지 않고 어떤 개념을 도출해서 빠르게 문제를 건조하게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학기로 갈게요. 자, 2학기에서는요, 통합과학 2가 되는데, 자, 여기가 화학 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물리 파트가 돼요. 자, 둘 다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자, 어디가 어려울 것 같냐면, 자, 원래는 발전이라는 건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원래는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집으로 보내야 돼요. 송전이라 부릅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송전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발전 파트에서 여러분들 어렵게 낼 수 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보다는 어디가 아주 어려울 것 같냐면 2학기에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것은 바로 화학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산화환원 그리고 중화반응 양적 관계가 지금 통합과학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요 기출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적당하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1학기에서 여러분들을 흔들 것은 물리요. 2학기에 여러분들을 흔들어 볼 거는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알면 풀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니까 여기는 집중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거, 물리 원과 화학 원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것이 좀 좋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디서 변별할지는 했어요.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자, 두 가지 입장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학교의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가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학교의 입장. 최근까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내신에선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변별할 것이고 수능에선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게요. 자, 먼저 학교부터 갈게요. 학교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3단계에 걸쳐서 빠르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학교를 갔어요. 우리 학교 통합과학은 몇 분이 가르칠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교는 한 분의 선생님이 물화생지를 그냥 공평하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두 명이 앞에 파트, 뒤에 파트를 나눠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있던 학교에선 4명이 들어갔어요. 물화생지 전공자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분의 전공을 파악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2명이 들어와. 그러면 그분의 전공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 교사의 전공은 주전공은 하나입니다. 저는 화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리겠죠. 어떤 사람은 생명과학일 거야. 그러니까 제도가 갑자기 바뀌었지만 여태까지 교사의 전공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화생지를 다 할 수 있더라도 주전공이 하나일 거예요. 거기서 변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여러분들 학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파트에서 변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첫 번째, 몇 분이 가르치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는 그분의 전공을 확인해야 돼요. 전공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쉬워요. 선생님 자리에 책이 어떤 책이 주로 꽂혀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물리 서적이 꽂혀 있다? 물리 전공자예요. 그럼 운동과 충돌을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야 되고, 화학책이 꽂혀 있다? 그럼 중화반응 열심히 풀어서 가셔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실제 교사의 전공 하나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미리 대비가 될 겁니다. 절 믿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평가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과학을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응시 인원이 지금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응시 인원이 폭발적으로 확대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문과 학생들도 과학을 시험 봐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과학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응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 입장에서는 아마 자연스러운 변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할 겁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겠죠.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조금씩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쭉 올리는데, 아, 이 정도만 올렸는데도 애들이 변별이 되네. 그라데이션이 생기네. 그러면 굳이 변별할 이유가 있을까? 아마 이런 판단이 될 겁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응시인을 폭발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변별이 될 건데, 그래도 1, 2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만약에 굳이 변별을 한다면 어딜까? 물리하고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건조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리하고 화학을 어렵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을 파악하려고 들어요. 아, 이런 상황이네. 빨라지네. 느려지네. NaOH를 얼마나 넣네.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건조하게 풀어내야 돼요. 그럼 뭐냐 이거죠. 도구를 써야 됩니다. 자, 밑줄을 그어가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을 탁탁탁 그려갖고
아니면 분수 스킬을 써가지고 아무튼 어려운 문제는 두세 개일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건조하게 풀어내는 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알아도 틀리지 않게끔. 아는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좀 끝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죠. 자, 만약에 이제 산화하는 파트로 넘어간다 칠게요. 자, 이제 요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얼핏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막 말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첫 번째, 막 가엔 이게 있네. 거기다 뭔가를 넣네. 이거 끝난 거예요. 이렇게 파악하시면 시간 안에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풀으라고? 건조하게. 도구를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만 동그라미 칠 거야. 아, 3개가 있었구나.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포인트 되는 거. 충분하게 뭔가를 넣었다. 거기다 또 뭔가 충분하게 뭔가를 넣었다. 이 동그라미 3개 갖고 이 문제는 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건조하게 푸는 연습을 좀 더 보죠.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20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30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변별하려 들 것이 아니라 굳이 변별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한다면 이런 것들을 두세 개 넣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맞춰야 완벽한 1등급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걸 다 읽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냐면, 아, 여기 체크 3이 있네. 근데 요게 완벽하게 Z로 바뀌었군. 자, 두 번째, 자, 여기도 3이네. Z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공존하는군. 그 정도의 느낌만 파악을 하셔야지 위에 있는 문장들을 읽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화나 산화론 파트에서 양적 관계를 계산하는 거, 누가 더 빠르고 건조하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무디게 연습을 좀 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좋아요. 예제 문제 2개 정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은 쭉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이트에서 뭐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저에게 해줬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쭉 한번 다 읽어드릴 건데요. 그 중에 많이 물어봤던 것들이 요 4개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그 이벤트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갖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건데요. 아마 요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고등학교 2학년 과탐을 선행해요. 이거 정말 많이 부모님들 질문하시는데, 통합과학 학습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고등학교 2학년에 과탐이 뭐가 있어요? 물, 화, 생, 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학년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3 겨울방학 때 물, 화, 생, 지 원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게끔. 그건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죠.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여기서 뽑아서 수능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도 되고 수능 대비도 되고 겹치는 게 많으니까 통합과학 준비도 되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물화생지에서 뽑아서 수능을 보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 내용과 개정판 요 내용과 통합과학 개정판 내용이 많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지 1을 공부하면서 그냥 과학적 소양을 높이려고 싶다? 뭐 의미가 있겠지만 하루는 24시간이고 여러분들의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학년의 과탐을 선행해서 통합과학을 먹겠다? 많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일단 통합과학을 집중적으로 좀 타격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 이 질문도 참 많았어요. 1단원하고 6단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단원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개 단원이 더 들어왔어. 1단원하고 6단원인데 그 중에 6단원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어요. 애들도 눈치를 좀 챈 것 같아. 코로나 검사한다든지 어렵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6단원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봐도 적어요. 근데 1단원을 물어. 그래서 1단원에 해당하는 얘기. 과연 1단원이 수능에서 어렵게 나올까요? 물어봐요. 저는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하나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단위 변환이에요. 단위 변환.
단위를 변환하는 거. 이걸 누가 빠르게 하느냐. 요 파트를 물리하고 화학을 가르친 사람이 1단원을 총대를 메고 가르치잖아. 이걸 반드시 낼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위를 갖다가 암산할 수 없게끔 단위를 변환하는 기술. 요 얘기를 만약에 1단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물리하고 화학 전공자가 가르치면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능 아직 예측하기 힘들지만 내신에선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 1단원의 마지막에 무엇이 나오냐면 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학 전공자가 몰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칼춤을 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두렵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내신에서는 단위 변환해서 승부를 좀 걸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자, 통과는요. 이것도 많이 질문하던데요. 수능도 봐야 되고 내신도 봐야 되니까 따로 공부해야 되나요? 이 질문 많이 하는데, 자, 일단은 모든 공부는요. 이게 베이스예요. 수능이 베이스입니다. 왜냐면 목표가 수능이잖아요. 그지? 고3 때 보는 수능은 아예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게 기본이에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내신은 어떤 특성이 있냐? 지엽적이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지엽적.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신용으로 공부하면 너무 지엽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수능을 못 먹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수능용을 기본으로,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이 지엽적인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인간 개념들을 쭉 깔려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개념을 하실 겁니다. 요걸 바탕으로 내신용을 패치업을 해야 되죠. 게임으로 치면 패치업 하듯이 내신 어떤 지엽적인 내용,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완자라든지 뭐 개념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완자나 학교의 부교재에서 쓰이는 그런 이야기들은 강의를 하나 더 접목을 시켜갖고 요 기본적인 개념 교재에다가 계속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지엽적인 것들은 좀 붙여가면서 단권화 작업을 하면 두 개가 동시에 되지 않을까 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기본용에다 지엽적인 걸 패치업한다. 그렇게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아마 이 강의를, 지금 영상을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 겨울방학이 딱 시작이 돼요. 그럼 겨울방학 때 과연 통과에 어디까지 보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예전에는요, 통합과학 1과 2가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었어, 그냥. 그러니까 학교의 사정에 맞춰서, 우리 학교는 물리 선생님이 없어? 그럼 물리 나중에 가르쳐.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 화생지를 뽑아가지고 먼저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전범위를 미리 예습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상 얘는 무조건 1학기, 얘는 무조건 2학기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좀 편하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선생님이 누가 가르치실까 이게 아니라 1학기엔 통합과학 1, 2학기엔 통합과학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좋지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벌써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거든. 시간이 많으면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요. 당연히 다 하니까. 근데 나는 지금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통합과학 1은 빠삭하게 하시고 통합과학 2가 다 들어가기 힘들면 통합과학 2에 말씀드렸던 아까 화학 파트 있죠?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물론 요거는 이제 여름방학에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화학은 여름방학 단기간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1을 다 보고 그다음에 통합과학 2에 있는 화학 파트만 좀 이렇게 골라서 선별해서 어느 정도 초벌로 듣고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름방학이 오겠죠. 그죠? 그럼 겨울방학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오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겨울이 오겠죠. 겨울이 오면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최상의 플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외의 질문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질문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제가 하나씩 보면서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예요.
자, 제도가 원래 모든 제도가 그래요.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원래 다 좀 어수선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학생 중에 상당수는요, 막연하죠. 막 이게 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요거 찬스가 왔구나. 이제 문과생들도 과학을 봐야 되는 시대가 열렸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누군가는 막연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저뿐 아니라 이 대성마이맥이 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막연할 때 요걸 기회로 삼을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묵직하고 차분하게 들뜨지 않게 차분하게 예측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막 갈라질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들 빨리 업로드 해드려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학업이 중단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목이 지금 다 갈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대성마이맥에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 이제 다음에 더 좋은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